다음은 해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푸른 대기에 둘러싸인 행성으로 천왕성과 매우 비슷한 가스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천왕성보다 크기가 약간 작지만 질량은 약간 더 큽니다. 해왕성도 대기 중에 메탄을 함유하고 있어서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해왕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45km라는 먼 거리에 있어서 관측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989년 보이저 2호의 관측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8년 8월 20일에 지구를 떠난 보이저 2호는 12년간의 여행 끝에 1989년 8월 25일에 해왕성에 접근하여 8천여 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해 왔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왕성은 차갑고 조용한 행성일 거라 생각했지만 해왕성의 표면에서는 매우 거대한 규모의 회오리바람이 불고 대기 중에서 여러가지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해왕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45km 거리에 있고 지구와의 거리에 30배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반경은 24,000km로 지구의 3.88배이고 질량은 17배가 되겠습니다. 대기압은 1 내지 3기압이고 대기 조성은 수소, 헬륨, 메탄이 되겠습니다. 자전 주기는 16시간이고 공전 주기는 165년이 되겠습니다. 해왕성 주위에서는 14개 이상의 위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갈레입니다. 아담스와 르베리아가 물리적 계산으로 그 위치를 추정했고 갈레가 1846년에 망원경으로 발견했습니다. 해왕성은 천문학자들의 예측으로 발견된 행성입니다. 1820년 프랑스의 천문학자인 알레시 부바르는 40년간의 천왕성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천왕성 운행표를 만들었는데 이 운행표의 예측지와 관측지 사이의 오차가 매년 2분에 이르러 관측 오차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천왕성의 속도가 빠르고 어떤 지점에는 느려졌는데 이에 대해 베셀이라는 천문학자는 미지의 행성의 영향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1845년에 영국의 아담스는 미지의 행성의 위치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행성을 찾아보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듬해 프랑스의 르베리에도 비슷한 계산을 하여 그 위치를 통보하였고 이에 천문학자 갈레가 그날 밤에 해왕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푸른 대기에 둘러싸인 행성으로 천왕성과 매우 비슷한 가스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천왕성보다 크기가 약간 작지만 질량은 약간 더 큽니다. 해왕성도 대기 중에 메탄을 함유하고 있어서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대기 조성은 수소 85%, 헬륨 13%, 메탄 2%입니다. 천왕성과 매우 유사한데 헬륨의 함량이 약간 더 낮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왕성은 푸른색 구름 위에 흰색의 메탄 구름이 눈에 띕니다. 이 푸른색의 구름층 위에 밝은 흰색의 구름은 메탄이 얼어붙은 것입니다. 대기 최상층의 온도는 영하 220도씨이고 대기층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남반구에서 거대한 회오리바람을 발견하였습니다. 목성의 대적점과 유사하고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대암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암점의 긴 지름은 14,000km이고 남북 방향으로는 7,000km에 이르는 거대한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6일 주기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대암점은 대적점만큼 수명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허블 망원경 관측으로 대암점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보다 더 북쪽에 새로운 암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대암점의 남북 경계 부근에는 밝은 흰색의 구름이 보이는데 이것은 메탄이 얼어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목성형 행성과 마찬가지로 해왕성도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은 4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보이저 2호가 해왕성 적도 상공에 메탄 덩어리로 된 4개의 고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해왕성의 고리들은 목성이나 토성 또는 천왕성의 고리에 비해서 미약합니다. 특히 4개의 고리 중 하나는 희미하여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리의 폭도 좁아서 가운데 있는 빨간 2개의 고리는 넓이가 수십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고리는 희미하지만 폭이 2500km 정도이고 가장 바깥에 있는 고리는 폭이 가장 커서 6000km 정도가 됩니다. 고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인 것은 고리의 밝기가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군데군데 끊어진 것처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왕성의 구조를 보면 가장 바깥층은 최상위 대기층이고 그 아래쪽에 대기층이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 메탄으로 되어 있는 대기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물, 암모니아, 메탄의 메탄이 얼어붙은 멘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핵이 있는데 이 핵은 규산형과 니켈 첼 합금의 암석질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해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푸른 대기에 둘러싸인 행성으로 천왕성과 매우 비슷한 가스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천왕성보다 크기가 약간 작지만 질량은 약간 더 큽니다. 해왕성도 대기 중에 메탄을 함유하고 있어서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해왕성에는 모두 14개의 위성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해왕성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위성들의 분포를 보면 트리톤이 가장 크고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위성은 프로테우스인데 트리톤보다 약간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위성은 네레이드입니다. 네레이드는 가장 긴 타원궤도를 도는 것으로 유명한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위성들은 다 크기가 작은 위성들입니다. 위성들의 수치 데이터를 보면 가장 큰 위성이 트리톤이고 반경이 1350km입니다. 우리 달보다 약간 작은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위성은 바로 안쪽에 있는 프로테우스가 되겠습니다. 프로테우스는 반경이 200km 정도이고 해왕성으로부터 11만 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톤은 35만 km니까 거의 달과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와 비슷한 거리에 트리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네레이드가 있는데 세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170km가 되겠습니다. 반경이. 그 외의 위성들은 다 크기가 라리사가 좀 100km 정도로 좀 크고 나머지는 반경이 100km가 안 되는 작은 위성들입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의 최대 위성입니다. 반경이 1360km이고 해왕성이 발견되고 17일 후에 윌리엄 라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표면에는 수많은 크레이터로 덮여 있고요. 트리톤은 해왕성으로부터 약 35만 km 거리에 있으며 5.881 주기로 거의 원궤도를 따라 해왕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큰 행성의 위성들과는 달리 역행 궤도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리톤은 해왕성의 공전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왕성의 공전면과 157도나 되는 큰 각도를 이루고 있어서 처음부터 해왕성의 위성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프 벨트에 있던 외소 행성이 해왕성의 중력에 이끌려 포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톤은 태양계 내에서 가장 차가운 천체일 것입니다. 표면 온도가 영하 236도씨로 추정됩니다.
트리톤의 표면은 극지방에서 위도 25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 질소와 메탄의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트리톤의 표면에는 충돌 크레이터도 있고 또한 지각운동으로 생겨난 지형도 관측되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트리톤이 활발한 지각운동을 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트리톤은 약간의 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질소와 메탄으로 이루어진 아주 얇은 대기가 되겠습니다. 대기압은 7만 분의 1 정도로 극히 희박합니다. 트리톤에서 특이한 지형은 트리톤의 남극관 근처에서 발견되는 화산의 분연으로 보이는 수많은 검은띠들입니다. 남이 50도에서 57도 범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 검은띠들은 화산의 분연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간헐천처럼 주기적으로 질소와 유기물을 분출해서 생기는 일종의 질소 간헐천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프로테우스는 해왕성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프로테우스는 불규칙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프로테우스의 반경이 200km나 되지만 자체 중력으로 이 전체를 둥글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레이드는 해왕성에서 세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반지름이 170km 정도의 작은 위성이지만 이 위성은 궤도 반경이 매우 커서 550만 km나 됩니다. 공전 주기도 1년이나 되는데 네레이드는 이 이심률이 0.75나 되는 아주 긴 다원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서도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궤도 경사도 매우 큰데 이러한 특성들이 모두 이 네레이드가 원래 해왕성의 위성이 아니었지만 해왕성의 인력에 포획된 위성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해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푸른 대기에 둘러싸인 행성으로 천왕성과 매우 비슷한 가스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천왕성보다 크기가 약간 작지만 질량은 약간 더 큽니다. 해왕성도 대기 중에 메탄을 함유하고 있어서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